안녕하십니까, 굽소리 경마TV의 굽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마 배팅 적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는 마필 능력대로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능력마 순위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면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도 경마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배당이 없기에 마장을 가는 배터들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기마가 순위에 못 들어왔다고 떠드는 이들은 경마 하수들이나 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 경마 배터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시행 주체의 입장에서 경주를 추리해야 합니다.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검은 세력 등등 많은 경마 창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결과를 추리하고 어떻게 승부할지 아님 어떻게 배팅할 것인지 어떤 배당이 형성될 것인지 예상해 보면서 작전을 구상하고, 그런데 우리 배터들은 어떻습니까? 마필 능력, 좋아하는 기수, 상금, 마주 등등 배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들만의 관점에서 경주를 풀어가면 적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배당, 예상하는 경주 결과를 알고 있기에 때로는 넌센스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배터들은 수험생인데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면 난해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도 잘 적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방 상금, 연대, 마주 상금, 기수 상금 등등은 참고 자료가 될지 몰라도 경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상금으로 치면 몇몇 인기 기수, 마방으로 치자면 인기 마방 몇 개가 상금을 독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상금을 독식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주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잘 시키고 큰 대회에서 상금벌이를 잘하는 마방에 마필을 위탁할 것이고, 또한 확실하게 마필 각질, 능력대로 타줄 능력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보에 강한 사람이 적중을 잘할 거라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절대 조건이라면 마판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잔치여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경마로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승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적중하지 못하거나 적중하고도 적자로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은 시간도 투자하지만 막상 마장에 가서 배팅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짧은 시간에는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두 경주 쥐고 자금이 반토막이 됐을 때는 묻지마 배팅 본전이 환수되는 마변에 피같은 돈을 그냥 버리고 마지막 경주가 끝나면 후회를 되풀이하곤 합니다. 본인 또한 그런 과거가 없지 않으며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배터의 고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해봅니다. 정말 이겨야 된다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보고 죽기 살기의 각오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영원한 하수로 남게 되고 경마 패자를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마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경마로 인해 주변의 사람, 재물, 건강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마 배팅의 중요한 배팅 접근 방법의 10가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마필을 받으면 1경주부터 대략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마필에 처음 기승하는 기수, 경주별 특징 또는 전개, 어떤 허점이 있나, 시행체라면 작전을 어떻게 구성할까, 마필의 특징 등등을 어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별 능력이 없는 마필이 인기 기수가 기승한 경우 거품이 있음을 머릿속에 각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주별 공부는 마필의 각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출전 마필이 어떤 경주에서 승부를 했는지, 인기도는 어떻게 형성될지 동영상도 보고 마필의 각질, 기승 기수가 최선을 다한 경주와 승부하지 않는 경주에서 질주 장면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당판이 열리면 많은 예상지의 예상 마번이
배당판에 자세히 잘 펼쳐져 있으므로 그들의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마력이 있을 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마필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적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변수가 많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새벽 조교, 마필 정보 취재, 마주의 말 등등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이견을 달고 싶진 않지만 헛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많기에 차라리 모르고 경주 특징, 마필 각지를 이해하고 소식껏 배팅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배당판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경주별로 절대 안 될 말, 꼭 올 마필이 없고 상황에 따라 결과가 유동적이므로 모든 마필 가능성을 두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고배당을 실패했을 때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리는 마필이 승부를 할 것인지 배당판에 구멍이 뚫리고 가능하다고 하는 마필의 조합을 하고 이 마필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빠뜨렸는데 조합을 안 한 마필과 손잡고 들어왔던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돈 주고 구입하는 예상을 보면 저배당에 적중할 확률도 낮고 고배당을 적중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마필을 올려놨는데 이 마필을 조교, 복귀, 조교 조건 등등이 안 될 말이 없기에 대끼리에도 힘을 줄 수 없으며 번호가 없는 마필을 구입하여 고배당을 적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배당, 저배당 가리지 않고 적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마필이 많은 인기를 보고 있을 때 별로 능력이 없는 마필이 일정 금액 이상 단식 판매 금액일 때까지 단식 일을 지키고 있다면 그 마필이 인기말을 제외하고 4, 5위 마필과 손잡고 들어와 고배당을 양상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에 배당판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막권 조합은 이기는 경마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합할 수 있을 때 배팅에 들어갑니다. 3복조, 4복조 구입하지 않으며 머리부터 3착 이내의 마필의 경주 추리가 가능한 경주에 단방으로 적중하면 손실 막권이 없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이고 내가 예상하는 마번과 가능성을 내포한 마번을 조합하면 고배당을 예상외로 많이 적중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만이 관리하는 마필 기술을 갖고 있자입니다. 소스를 믿는 베터들의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소스를 받기 위해 조교사 기술을 관리하고 있는지 몰라도 고수는 돈 하나에 투자하지 않고 내가 관리하는 마필 기수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조교사가 기수를 기용하는 패턴도 있고 기수도 기승시키는 특징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필도 그 경주 최선이었는지 관심을 갖고 보면 다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직전 경주에서 인기 순위보다 입상 순위가 높게 형성된다면 능력 점수와 함께 상승세인지 편성상의 거품인지를 분석하고 경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경주로의 모래 보충 상황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모래 보충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 경주마 전체에 변화가 옵니다. 특히 선행 마필이 무너지는 변수가 발생하고 완전히 무너져 오랫동안 회복 못하는 마필도 있습니다. 초반 시속보다 후반 시속 관찰에 중요하고 선입 추입 마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거리부터 관찰하여 장거리까지 능력 산출에 신중해야 하고 모래 보충 이전에 능력과 환산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능력이 비슷한 마필의 혼전 경주는 승군 가능 순위를 참고하여 분석을 해야 합니다. 3군 이하의 경주에서는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열 번째, 숨은 마필 또는 상승세를 찾으면 인기 마필을 분석하고 능력이 기준되는 마필을 분석하고 강한 축마가 없으면 분산 연결하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상 배팅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마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굽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